여기에서는 벡터 오차 수정 모형 VEC 모형과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은 그 기초 이론이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수학적 표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식이기 때문에 잘 배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량 경제학 책에서도 이해를 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는 이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은 베게티라는 이러한 스테이터를 이용한 기초 시계열 분석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 이론을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단순한 VAR 모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주요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YT는 상수항에다가 바로 시차 변수의 함수이면서 두 개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VAR 모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대수 조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양변에 YT-1을 빼줍니다. 여기에서는 항등 행렬 i를 사용을 해서 빼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YT-1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델타 YT가 되고 이 부분 YT에서 묶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YT-1과 YT-2의 차이이기 때문에 델타 YT-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델타 YT는 뮤 플러스 파이 YT-1 플러스 감마 델타 YT-1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준 변수를 나타내는 이러한 VAR 모형의 대수 조작을 통해서 바로 증가율 변수로 이렇게 변환을 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VAR 모형을 증가율 변수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니까 바로 수준 변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VAR2 모형은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으로 표기를 할 때는 시차가 1이 되는 이런 모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에러 커렉션 모델은 VAR 모형보다도 1이 작은 그런 차수를 갖게 됩니다. 만약 행렬 파이가 0행렬이 아니라면 불안정한 시계열 수준 변수로 만들어진 불안정한 시계열 I1을 한번 차분해서 안정적인 시계열로 만든 다음 VAR 모형을 만들었을 때 이때에는 YT-2를 제외한 이런 모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형 설정 오류가 생기게 되고 일치 추정치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YT를 구성하는 K개 변수가 불안정한 I1이라면 선형 독립적인 공적분 벡터의 수, 즉 행렬 Y의 랭크가 R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를 한다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Y 행렬은 0행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분된 시계열로 구성된 VAR 모형은 잘못 설정된 모형이 됩니다. 만약에 공적분된 변수가 없다면 R이 제로라면 이 Y 행렬은 0행렬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차분한 변수를 이용을 해서 VAR 모형을 구성을 하더라도 모형 설정 오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이론의 발전 과정으로 볼 때 단위근 유닛 루트가 존재할 때 허구적 회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차분된 자료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분된 자료를 사용을 할 때에는 바로 모형 설정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모형 설정 오류가 생기게 되더라도 이 공적분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차분된 자료를 이용한 VAR 모형은 바로 VECM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보았던 모형의 변환과 공적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이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확정적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추세 변수를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차분된 YT가 뮤 플러스 시그마 T로 표시되었다는 소리는
수준 변수 yt는 바로 t 변수와 선형 추세 변수인 t 변수와 2차항 t제곱으로 표시된 이러한 추세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시계열에 이 두 항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은 수준 변수에 있어서는 선형 추세와 쿼드레틱 폼의 추세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파이를 알파와 베타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와 베타의 파라미터를 식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Q 매트릭스를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값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Q 매트릭스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조한선은 직접 이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해서 추정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분석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수항의 추세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델타 yt식에 포함되어 있는 뮤 플러스 시그마 t는 yt에서는 선형 추세식과 2차항 추세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VECM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에서 추세항을 이번엔 다시 좀 더 복잡한 모형으로 분해를 합니다. 자, 뮤를 알파 누 플러스 감마, 델타 t를 알파 로우 t 플러스 타우 t로 분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델타 yt는 감마 플러스 타우 t 알파의 바로 에러 텀, 공적분을 나타내는 에러 텀, 그 다음에 감마의 델타 yt의 시차 변수, 델타 yt의 마이너스 1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마, 타우, 뮤, 로우 값에 어떤 제약 조건이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케이스의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은 unrestricted trend라고 해서 감마, 타우, 뉴, 로우 4개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도 부여하지 않은 이런 형태입니다. restricted trend는 타우 제로, 타우만 제로라는 이런 제약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yt는 선형 추세 변수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공적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에러 텀은 바로 추세 안정적인 형태를 갖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unrestricted constant는 타우 제로, 로우 제로, 그 다음에 이런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감마와 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yt는 추세를 포함하지 않고 공적분 방정식은 추세 안정적이지 않은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케이스 4는 restricted constant라고 해서 타우 제로, 로우 제로, 감마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 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yt는 추세를 포함하지 않고 공적분 방정식은 일정한 평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케이스 4는 아무런 추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모두 없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해서 함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옵션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적분 찾아내는데 많은 민감한 면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은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차수가 1인 경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VAR 모형의 차수가 P차수일 경우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차수는 P-1인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분석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분석 순서와 스테이트 명령어를 살펴봅니다. 자, 우측에 표시되듯이 어떤 모형을 분석을 하더라도 기초 통계, 변수 변환,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분 검증을 통해서 수준 변수가 I1 불안정한 시계열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의 차분한 변수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검토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의 시차를 선정을 해보고 공적분 검증을 해서 공적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VAR SOC, VEC 랭크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VEC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이 추정이 되고 나면은 이 전차를 이용을 해서 자기상관, 정규성,
보다 모형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추정 결과의 진단이 끝나면 예측을 하고 충격 반응 함수, 예측 오차의 분산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하고 관련된 다양한 명령어들이 한 세트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터를 이용한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 추정에서 확정적 요인 이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한 옵션의 형태를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케이스 5에 따라서 이러한 옵션이 부여가 됩니다. VEC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옵션으로서 트렌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옵션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한 벡터 오차 수정 모형,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의 전반적인 절차를 그 아웃풋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익힌다면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된 계량 경제학 책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이용한 많은 논문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베케티 2013년 Introduction to Time Series라는 이런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의외로 아주 쉽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 자료에서 이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에 있는 건설 산업의 임금 자료입니다. 1990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전반적인 분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고 이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수준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높은 CEL 자료를 이용을 해서 VAR 모형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석 모형을 할 경우에는 허구적 회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CEL 자료를 수준 변수를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두 개의 수준 변수는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CEL 자료는 이 두 개 주의 임금 수준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generat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초기 연도를 100인 이러한 인덱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초기를 100으로 해서 이 세 개 주의 임금 수준이 이렇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준 변수에 대해서 단위근 검증을 해봅니다. 단위근 검증은 Augmented Dickey-Fuller 검증법과 수정된 Modified Dickey-Fuller 검증법을 이용을 해서 수준 변수에 대해서 단위근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임계치보다 낮은 통계량이 나왔습니다. 수준 변수는 단위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한 시계열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AR SOC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적정 시차를 선택을 해봅니다. VAR 모형에서 적정 시차를 선택하는 검증 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ikelihood Ratio 테스트에 의하면 시차 8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FPE 통계량이라든지 AIC 통계량에 의하면 시차 3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QIC라든지 SPIC 통계량에 의하면 시차 1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VAR 모형의 시차가 바로 8, 3, 1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해서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이용을 한다면 그 시차가 하나씩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적분 검증을 해봅니다. 공적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에 대해서 공적분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제약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모형에 대해서 각각 공적분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모형과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터 명령어 VEC 랭크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DC 웨이지, MD 웨이지, VA 웨이지를 이용한 공적분 검증 결과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터 명령어를 이용을 했고 그 결과 공적분, 두 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스터리스크 별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스 통계량, 요한센이 개발한 이 트레이스 통계량에 의하면은 두 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unrestricted trend가 포함된 이 모형을 이용을 해서 공적분 검증을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옵션이 max와 IC라는 옵션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max statistics와 IC라는 이런 통계량, 세 가지 통계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공적분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한센이 개발한 트레이스 통계량에 의하면 두 개의 공적분 관계, 맥스 스태틱스에 의하면 두 개의 공적분 관계, SBIC라든지 HQIC 통계량에 의하면 두 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시 시계열과 공적분 방정식에 추세 변수가 포함된 이러한 모형에서 트레이스 통계량, 맥스 통계량, SBIC, HQIC 통계량에 의하면 두 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처럼 다양한 모형에 따라서 이러한 공적분 검증 결과가 다소 민감한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공적분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자, 랭크는 두 개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랭크는 2를 사용을 하고 레그는 편의상 3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아웃풋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VAR 모형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아웃풋 첫 부분의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아웃풋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에 에러 커렉션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 값은 요 모형에서 알파값, 조정계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방정식에서 바로 공적분되어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바로 적응계수 0과 1 사이에 있어서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바로 에러 커렉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알파 값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식별을 위해서 영의 제약을 가했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함수에서 감마, 원시 시계열 수준 변수 YT는 리니어한 트렌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감마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타우를 나타냅니다. 타우 파라메타, 이것은 YT 변수에 쿼드레틱 추세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준 변수를 차분한 변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식이 포함된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차분된 변수의 시차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는 바로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마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적분된 방정식의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적분, 두 번째 공적분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 개의 공적분 방정식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DC 웨이지는 DC 웨이지 마이너스 0.53 VA 웨이지 마이너스 상수항 11.75 플러스 0.0074T로 표기되는 공적분 방정식입니다. 여기에서는 MD 웨이지 마이너스 0.72 VA 웨이지 마이너스 상수항 8.578 플러스 추세에 대한 상수항 0.17T로 표기가 됩니다. 두 개의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 두 개의 공적분 방정식은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VEC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VECM 모형을 추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아웃풋, 추정 계수 아웃풋, 그 다음에 공적분 방정식에 대한 아웃풋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력된 결과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추세 부분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가설 검증을 해봅니다. 자, 이 방정식에 포함된 추세, 이 방정식에 포함된 추세, 이 방정식에 포함된 추세가 모두 파라미터 제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설 검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항,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항,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항이 모두 제로다라는 것을 가설 검증해 보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추세와 상수항이 모두 제로라는 것을 가설 검증해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귀무가설은 추세와 상수항, 델타 YT에 포함된 추세와 상수항이 모두 제로다
수준 변수인 yt의 선형 추세와 쿼드래틱 추세 파라미터가 모두 제로다라는 이런 귀무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검증 통계량은 카이스퀘어 7.99, p 값이 0.2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각 실패.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가 모두 제로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번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추정 후 모형의 형태를 달리 했을 때 두 모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가설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우리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을 때 바로 추정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 모형이 트렌드가 포함된 트렌드 옵션을 준 이런 모형이 추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R 트렌드 이런 옵션이 부여가 되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타우가 제로라는 리스트릭션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모형을 추정을 하고 이 두 개 모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검증 통계량 p-value가 0.53 두 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귀무 가설은 두 모형의 차이가 없다, 즉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 모형과 타우 제로라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차이가 없다. p-value는 0.53으로서 기각하는데 실패, fail to reject 했다라는 이런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검증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테스트를 이용한 이 검증법과 동일한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적분 방정식에서 요한센이 임의로 부여한 이런 제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분석자가 임의로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형에 있어서 이런 제약을 부여를 하는 방법, 이번에는 공적분 방정식에서 이런 제약을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자가 원하는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1001이라는 제약 조건은 요한센이 부여하는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이러한 제약 조건을 바꾼다면 바뀐 분석자의 제약 조건이 부여된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이 추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적분 방정식과 관련된 제약 조건은 A constraint의 제약 조건을 기술을 해주고, 공적분 방정식에 부여되는 이런 제약 조건은 B constraint라는 옵션에 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 추정 결과를 진단해 봅니다.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VECLMAR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p-value가 0.56, 0.43으로 자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성 여부를 평가를 해봅니다. 자크베라 테스트를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p-value 값이 크기 때문에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모형의 안정성 검증 VEC stable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 결과를 봅니다. 모든 점들이 유닛 서클 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추정한 바로 감마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루트가 안정성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점이 단위원 내에 있기 때문에 모형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모형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충격 반응 함수를 구했을 때 충격이 나타났다가 원래의 장기적인 추세로 수렴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공적분 방정식의 잔차를 이용을 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모형을 추정을 하고 공적분의 잔차, 공적분되어 있는 장차 C1과 C2를 추정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수정 계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점에서 균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라 텀이 플러스일 때는 0으로 수렴하기 위한 힘이 작용을 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0으로 수렴하려는 이런 힘이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수정 계수 값이 크다면 보다 급격히 수렴을 할 것이고 작다 하면 보다 완만히 수렴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측치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VAR 모형에서와 같은 분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해 놓은 텍스트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여기서 살펴본 내용은 베케티의 사례를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GDP, 소비, 투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분석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한국의 소비, 투자, 소득을 모형화한 겁니다. 자, 로그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단위근 검정을 해봅니다. 수준 변수를 해보기도 하고 디퍼런스 취한 변수를 해보기도 합니다. 시차를 결정을 해봅니다. 공적분 검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 결과를 진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적분 방정식의 잔차를 이용을 해서 공적분 관계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충격 반응 함수, 예측 오차의 분산 결과, 그 다음 그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예측치를 계산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베케티의 분석 절차와 동일합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벡터 에러 커렉션 모델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 그 이론과 분석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